당신은 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도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고 당신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돈, 시간,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1,000만 원과 1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지, 왜 똑똑한 사람들도 형편없는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자유의 비밀까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이자 1,000만 부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 저자가 밝혀낸 인간과 세상의 숨겨진 패턴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진짜 법칙을 공개합니다. 작년 주식시장 폭락대를 떠올려 보세요. 뉴스에선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말했죠. 장기 투자하세요. 패닉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어땠나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이 떨리면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지금 팔면 손해라는 걸. 그런데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멍청해서? 아닙니다. 인간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생존해야 했어요. 사자를 만났을 때 논리적으로 분석하던 조상은 다 죽었습니다. 일단 도망친 조상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우리 뇌는 두려움, 탐욕, 질투, 분노 같은 감정을 먼저 느끼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현대사회에선 완전히 역효과라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건 사자가 아닌데 뇌는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져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억만장자도, 노벨상 수상자도, 당신 옆집 아줌마도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을 볼까요? 그는 주식이 폭락할 때마다 사들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버핏이 우리보다 두려움을 덜 느껴서? 아닙니다. 그도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주가가 20%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규칙이니까 따를 뿐입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논리로 생각하는 건가? 감정으로 반응하는 건가? 배가 고플 때 장보기를 하면 쓸데없는 과자를 사듯이 불안할 때 투자 결정을 하면 망합니다. 화날 때 보낸 카톡은 다음날 후회하듯이 흥분했을 때 한 선택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아, 내가 지금 화났구나. 그럼 내일 결정하자. 아, 내가 지금 너무 신나 있구나.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 실전 팁 하나 드립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24시간 룰을 적용하세요. 당장 하고 싶어도 무조건 하루를 기다립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 그렇게 사고 싶던 명품 가방이 오늘은 별로예요. 어제 그렇게 매력적이던 투자 상품이 오늘은 수상해 보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절벽으로 달려갑니다. 당신은 조수석에 감정을 앉히고 논리가 운전하게 만드세요. 이게 첫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성공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데 집은 부모가 사줬고 차도 물려받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월세도 빠듯합니다. 누가 더 노력했을까요? 누가 더 실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보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잔인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실력보다 운과 리스크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가 천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세상에 널렸어요. 빌 게이츠가 특별한 이유는 1955년 미국 시애틀의 부유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의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컴퓨터가 있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16살에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었던 행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고등학교 친구 켄트 에반스도 천재였습니다. 게이츠만큼 똑똑했고 프로그래밍도 잘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17살에 등산사고로 죽었거든요. 이게 운과 리스크입니다. 게이츠는 운이 좋아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에반스는 운이 나빠서 죽었어요. 둘 다 실력과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 노출은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로 비유해 볼게요.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주식 사면 1년 안에 2배 됩니다. 하지만 10% 확률로 전 재산을 잃어요. 당신은 투자하시겠습니까? 90%가 성공인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번 망하면 끝이거든요. 9번 성공해도 10번째 실패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절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죠. 첫 번째 규칙,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분산하세요. 한 가지에 모든 걸 걸면 그게 잘 됐을 때는 대박이지만 안 됐을 때는 파산입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회사 일만 하면 유용합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잘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부업을, 취미를,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리스크 분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당신이 성공했다면 운이 좋았던 겁니다. 물론 노력도 했겠죠. 하지만 운의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걸 인정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요. 반대로 당신이 실패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빴던 겁니다. 물론 개선할 점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실천 방법 하나 드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악의 경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감당 못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으면 시도해 보세요. 이게 리스크 관리의 전부입니다. 운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데 5년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1억 모으는 데는 50년 걸릴까요? 아닙니다. 20년이면 됩니다. 10억 모으는 데는 40년이면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과장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의 순자산 9천억 달러 중에서 900억 달러는 50살 이후에 번 돈입니다. 전체 재산의 96%를요. 그가 갑자기 천재가 된 게 아닙니다. 복리가 시간과 만났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당신이 25살부터 매달 30만 원씩 투자합니다. 연 7% 수익률. 65살이 되면 얼마일까요? 7천만 원? 아닙니다. 6억 원입니다. 총 투자금 1억 4,400만 원이 6억 원이 된 겁니다. 만약 35살에 시작하면 3억 원입니다.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절반이 날아갔어요. 45살에 시작하면 1억 5천만 원. 이게 복리의 잔인함입니다. 시작이 늦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젊을 때 투자하라고 난립니다. 당장의 수익률보다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매달 100만 원씩 30년 투자한 사람과 매달 200만 원씩 15년 투자한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모을까요? 총액은 똑같은 3억 6천만 원인데 정답은 전자입니다. 시간이 2배니까 복리 효과도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복리는 돈에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관계도, 건강도 복리로 쌓입니다. 책을 예로 들어 볼게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으면 1년에 12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10년이면 120권입니다. 20년이면 240권. 당신 주변에 책 240권 읽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월등히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식은 곱하기로 쌓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책에서 배운 걸 두 번째 책에 적용하면 이해도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됩니다. 세 번째 책에선 8배. 이게 복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면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친절을 베풀면 당신 주변엔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관계의 복리입니다. 건강도 똑같습니다. 오늘 운동 30분 했다고 몸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매일 30분씩 운동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10년이면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리는 나쁜 습관도 키웁니다. 오늘 담배 한 갭이 피운다고 암 걸리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매일 한 갑씩 피우면 거의 확실히 병에 걸립니다. 오늘 과식 한 번 한다고 살찌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매일 과식하면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습관에 목숨 겁니다. 하루에 1%만 나아지면 1년 후엔 37배 성장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1에 365제곱은 37.78입니다. 반대로 하루에 1%씩 나빠지면 1년 후엔 거의 제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일 책 10페이지, 매일 운동 10분, 매일 한 명에게 감사 메시지.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10년 후엔 당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 실천법입니다.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를 소비가 아니라 투자처럼 생각하세요. 이게 나중에 복리로 돌아올까?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유튜브 보는 건 소비입니다. 책 읽는 건 투자예요. 술 마시는 건 소비입니다. 운동하는 건 투자고요. 복리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작동합니다. 이게 세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안하다고요? 당연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분석해도 내일은 모릅니다. 이게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를 기억하시나요? 단 하루 만에 주식시장이 22% 폭락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 2020년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도 버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당신이 매달 200만 원 법니다. 지출이 정확히 200만 원이에요. 문제 없죠? 틀렸습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차가 고장나거나 병원에 가거나 경조사비가 나갑니다. 그럼 바로 빚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여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수입의 50%만 씁니다. 나머지 50%는 비상금이에요. 이게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을 주식에 넣으면 시장이 폭락할 때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50%만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두면 시장이 폭락해도 침착합니다. 오히려 기회로 보이죠.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불확실성이 기회가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불확실성이 재앙이 되고요. 커리어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죠? 다음 달 월세는, 밥은. 이런 사람은 회사에 끌려다닙니다.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거절 못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치 생활비가 통장에 있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사한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유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최악을 대비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니라 워스트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망하면, 다 잃으면, 죽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되지? 만약 답이 노숙자가 된다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답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망해도 난 다시 취직하면 돼. 워스트 케이스가 감당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도할 수 있었어요. 당신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20%를 비상금으로 모으세요. 6개월치 생활비가 될 때까지. 그럼 당신의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계획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딱딱한 계획은 불확실성 앞에서 부서집니다. 유연한 계획은 휘어지지만 안 부러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40살에 억 모을 거야. 이런 계획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 회사가 망하면, 아프면 계획이 박살나거든요. 그럼 절망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매달 수입의 30%를 저축할 거야. 이건 유연합니다. 수입이 늘면 저축도 늘고, 수입이 줄면 저축도 줍니다. 하지만 습관은 유지되죠.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만들면 불확실성이 무기가 됩니다. 이게 네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제 당신은 몇 번이나 핸드폰을 확인했나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50번? 100번? 어쩌면 200번도 넘을 겁니다. 뉴스 확인하고, 주식 확인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가요?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짜증나죠? 이게 바로 감정 비용입니다. 돈을 쓴 건 아닌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당신의 정신 에너지, 집중력, 평온함을 갉아먹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정보 과잉. 당신은 조선시대 왕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많을수록 비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사진 찍고. 그럼 당신은 초라해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싶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그 사람들도 당신처럼 불안합니다. 다들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올리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불안, 빚, 외로움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보를 차단합니다. 워런 버핏은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한 번 뉴스만 봅니다. 왜일까요? 멍청해서? 아닙니다. 감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뉴스 보면 세상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사고, 범죄, 끔찍한 일들만 나옵니다. 그럼 당신은 불안해져요. 이 불안이 당신의 판단을 흐립니다. 두려울 때 내린 결정은 거의 항상 최악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가 확인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난립니다. 하루에 3% 떨어지면 패닉, 5% 오르면 흥분. 이게 반복되면 당신은 지쳐요. 그래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확인하면 어떨까요? 평온합니다. 중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감정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주 주식을 확인하는 사람과 거의 안 보는 사람 중 누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답은 안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감정 비용이 적으니까 멍청한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감정 비용을 줄일까요? 첫째, 정보를 차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세요. 최소한 1시간은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뉴스는 일주일에 한 번, 주식은 한 달에 한 번. 이것만 해도 당신 인생이 달라집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인생은 하이라이트고 내 인생은 풀영상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어제와만 비교하세요. 작년보다 나아졌나?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셋째, 감정을 숫자로 바꾸세요. 불안하다는 건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내 자산은 작년보다 10% 늘었다는 건 구체전이죠. 숫자는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걸 측정해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당신이 가장 불안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뭘 했나요? 충동구매? 폭식? 술? 이게 당신의 패턴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불안하면 쇼핑을 한다. 그럼 미리 규칙을 만드세요. 불안할 땐 24시간 기다린다. 그래도 사고 싶으면 사기. 신기하게도 다음 날엔 안 사고 싶어집니다. 감정 비용이 줄어들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이 정확해지고 삶이 평온해집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삶의 질이 10배 올라가요. 지금 당장 하세요. 핸드폰 알림 끄세요. 뉴스 앱 지우세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제한하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회사가 뭘까요? 구글? 애플?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운동해야지, 책 읽어야지, 부업 시작해야지, 일찍 자야지. 그러고 저녁에 뭐 했나요? 유튜브 보다가 잤습니다. 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아닙니다. 너무 복잡해서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플이 성공한 이유를 아세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 라인을 4개로 줄였어요. 노트북 2개, 데스크톱 2개. 끝! 경쟁사들은 수백 개 모델을 만들었지만 애플은 4개만 팔았습니다. 결과는 애플이 이겼습니다. 왜 단순함이 이길까요? 사람들이 선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100개 메뉴가 있는 식당과 5개 메뉴가 있는 식당 중 어디가 더 성공할까요? 5개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빨리 결정하거든요. 100개 메뉴는 고르다가 지쳐서 안 먹고 나갑니다. 당신 인생도 똑같습니다. 목표가 10개면 하나도 못 이룹니다. 목표가 하나면 이룹니다. 이게 단순함의 힘입니다. 워런 버핏의 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서가 커리어 목표를 25개 적었습니다. 버핏이 물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개만 골라보세요. 비서가 골랐습니다. 그럼 나머지 20개는? 버핏이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당신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많이 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틀렸습니다. 적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당신이 하는 모든 걸 적으세요. 일, 운동, 공부, 취미, 인간관계. 다 적었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틀렸습니다. 이게 당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의 목표가 부자 되기라고 칩시다. 그럼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돈 버는 것과 관련 없는 건 다 버려야 합니다. 드라마 보는 거 버리세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줄이세요. 유튜브 보는 거 끊으세요. 잔인하다고요? 현실이 잔인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워런 버핏은 사교 활동 거의 안 합니다. 빌 게이츠는 20대에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100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통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많은 걸 하면서 고통받지 말고 적은 걸 하면서 즐기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집중해서 일한 사람이 8시간 대충 일한 사람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까요? 첫째,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 9시에 일, 오후 6시에 저녁, 11시에 취침.
이게 루틴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양치하는 거 의지력 필요한가요? 아니죠. 루틴이니까요. 모든 걸 루틴으로 만드세요. 둘째, 환경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집에 과자가 있으면 먹습니다.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세요. 과자 사지 마세요. 핸드폰 서랍에 넣으세요. 환경이 단순하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셋째,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에게 오는 요청의 90%는 거절해야 합니다. 친구 만나자는 거? 대부분 no. 회식? no. 모임? no. 잔인하다고요? 당신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60점짜리를 10개 하는 게 100점짜리 하나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단순하게.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변화는 단순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게 6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차? 큰 집? 명품 가방? 틀렸습니다. 그건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다릅니다. 진짜 부는 선택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부입니다. 억만장자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요. 왜냐면 돈은 이미 충분히 있거든요. 이제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시간.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뭘 제일 원할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아요. 시간당 10,000원 받고 하루 8시간 일합니다. 한 달이면 160만 원. 이걸로 월세 내고 밥 먹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잔인한 진실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삽니다. 부자는 돈을 써서 시간을 삽니다. 같은 자원을 정반대로 교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청소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가사 도우미는 5만 원입니다. 할까요, 말까요? 대부분은 안 합니다. 5만 원 아깝다고요. 하지만 부자는 합니다. 왜냐면 2시간이 5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거든요. 그 2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업해서 10만 원 벌 수도 있습니다. 공부해서 실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5만 원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면 공짜잖아. 틀렸습니다. 당신 시간은 공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이겁니다. 시간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 못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당신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세요. 당신이 한 달에 3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한 달 일하는 시간은 대략 200시간. 그럼 당신의 시간당 가치는 15,000원입니다. 이제 모든 결정을 이걸로 하세요. 이 일이 15,000원 가치가 있나? 없으면 하지 마세요. 누가 대신할 수 있으면 돈 주고 시키세요. 당신은 15,000원 이상 버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진짜 부자는 시간도 안 팝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요. 당신이 자든 깨든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부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산을 사는 겁니다. 부동산 사면 월세가 들어옵니다. 주식 사면 배당금이 들어와요. 책을 쓰면 인세가 들어옵니다. 유튜브 채널 만들면 광고비가 들어오고요. 처음엔 적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별로죠? 하지만 이게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면 당신은 회사를 관둘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럼 왜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할까요? 당장 눈앞의 돈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 저축하자니까 힘듭니다. 지금 고생하기 싫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고생하면 평생 안 고생합니다. 지금 편하게 살면 평생 고생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실천 방법입니다. 당신 월급의 30%를 자산 사는 데 쓰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돈을 버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매달 확인하세요. 내 자산 소득이 얼마인가? 처음엔 10,000원일 겁니다. 1년 후엔 10만 원, 5년 후엔 100만 원, 10년 후엔 당신 월급을 넘어섭니다. 그날이 당신의 재정적 자유일입니다. 진짜 부는 차나 집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할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7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3000년 전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질투했고 탐욕스러웠고 사랑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람들도 권력을 원했고 안전을 바랐고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100년 전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은 미친 듯이 발전했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편지에서 전화로,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하지만 인간 본성은 전혀 안 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 나올지 예측 불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3000년 동안 안 변했는데 앞으로 10년에 변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람들은 항상 쉬운 걸 좋아합니다. 옛날엔 걸어 다니기 싫어서 말을 탔어요. 지금은 걸어 다니기 싫어서 차를 탑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옛날엔 좋은 옷 입고 다녔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립니다. 방법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옛날엔 호랑이가 무서웠어요. 지금은 해고가 무섭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두려움 자체는 똑같아요. 이걸 이해하면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삽니다. 주식시장 보세요. 주가가 폭락하면 다들 팔아요. 주가가 폭등하면 다들 사죠. 이게 200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다들 무서워서 팔 때 사세요. 다들 신나서 살 때 파세요. 이게 워런 버핏이 한 겁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 당신은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세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옛날에도 배고프면 음식을 찾았어요. 지금도 배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죠. 옛날엔 시장에 갔고 지금은 배달앱을 켭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업은 인간의 본능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편하게 해주거나 안전하게 해주거나 인정받게 해주거나 즐겁게 해주는 사업. 이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사업은 무조건 망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써요. 아무리 가격이 싸도 사람들이 불안하면 안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유행을 쫓지 마세요. 유행은 변합니다. 본질을 쫓으세요. 본질은 안 변해요. 10년 전에 인기 있던 게 뭐였나요? 싸이월드? 지금 아무도 안 씁니다. 20년 전엔 미니홈피, 낭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본질은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틱톡이 나온 겁니다. 형태는 계속 바뀌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당신은 10년 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앱이 인기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연결되고 싶어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세요. 유행하는 주식 말고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것들. 먹고, 입고, 자는 것.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변하는 기술을 배우지 마세요. 10년 후엔 쓸모없어요. 천천히 변하는 원리를 배우세요. 인간 심리, 경제 원리, 역사. 이런 건 1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해하세요. 당신도 인간입니다. 당신도 안 변해요. 10년 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게 뭐였나요?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10년 후에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싸우지 마세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일하세요. 저녁형이면 저녁에 일하고요. 당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드세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8번째이자 마지막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 불변의 법칙을 봤습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시스템으로 성공합니다. 운은 통제 못해도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어요. 복리는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제거가 아니라 흡수해야 하고요. 감정 비용을 줄이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기고 진짜 부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법칙들은 3000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고 100년 후에도 통할 겁니다. 왜냐면 불변이니까요. 당신이 이걸 아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주식이 폭락해도 침착하고 남들이 흥분할 때 냉정하고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본질에 투자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감정을 관찰하고 여유를 만들고 작은 습관을 쌓으세요.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